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이 기관의 사자세 1% 급등하면서 22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1.11% 오른 222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0.32% 올랐습니다. 742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방침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보다 0.41%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날보다 0.27%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0.09%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낙폭이 좀 크네요. 1.10% 현재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01선에서 현재 지수가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죠.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긴 한데요. 0.75% 현재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736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모두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대량 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종들이 오늘 지수가 떨어지면서 파란불로 계속해서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71억 원, 288억 원 현재 물량들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909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0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3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만이 홀로 645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04계약, 기관이 594계약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631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이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6.79%로 17%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470원 오른 3,24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MP입니다. 10.44%로 10%대 중반에서 9.64% 지금 9% 후반대로 떨어졌는데요.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48원 오른 5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홍입니다. 조홍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17,000원 올랐네요. 9%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고요. 2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어제까지는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9.71% 상승폭 시연하고 있고요. 3,7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동일방직인데요. 현재 어제에 비해서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17%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6,700원 떨어졌습니다. 6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원랜드입니다. 어제 역시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7.53%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31,9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CTC입니다. KCTC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315원 떨어졌고요. 7%대 초반에 낙폭 시연하고 있습니다. 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내화입니다. 요즘 남북경협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6.44% 낙폭 시연하고 있네요. 9,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세가 높은 종목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골드퍼시픽이 현재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595원 올랐고요. 2,58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티스입니다. 포티스 역시 22%대 후반, 23%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355원 오른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메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주당 205원 올랐고요. 22%대 초반에 좋은 흐름이 시현하고 있습니다. 1,1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파인텍이네요. 파인텍 22%대 급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2,06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킴입니다. 어제까지 빨간불로 마감됐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14.8%로 15%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705원 떨어진 4,03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큐브입니다. 2,500원 떨어졌네요. 9%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4,9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일신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신동 8%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8,28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4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보다 0.02% 하락하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저께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랠리를 펼쳤던 니케이는 이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면서 사실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0.05% 하락하며 2,719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도 역시 0.02% 내리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5%로 1% 가까운 낙폭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2만 선이 붕괴는 되진 않았네요. 2961엔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05% 낙폭 시현하며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71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 조금은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0.28% 상승했고요. 1,1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LG U+와 네이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 U+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가 1위 텔레비전 방송사인 CJ 헬로비전을 인수해서 유료 방송 시장에서 KT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입니다. CJ 계열사들과 손을 잡고 콘텐츠 생산과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LG U+는 CJ E&M과 갖고 있는 CJ 헬로비전 지분을 8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G U+와 CJ E&M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CJ 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매각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LG U+는 이번 계약의 핵심은 CJ 헬로의 최대 주주가 되고 또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병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CJ 헬로는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가입자 420만 명, 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78만 명, 또 알뜰폰 가입자 79만 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CJ 헬로 인수로 LG U+ 유료 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11.7%에서 24.5%로 뛰고 또 4위에 머물던 이 업계 순위도 SK 브로드밴드를 제치고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은 18.9%에서 22.6%로, 이동통신 점유율은 20.6%에서 21.8%로, 또 유선 전화 점유율은 17.5%에서 19.6%로 상승했습니다. 인수 절차는 정보 승인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또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안에 정부의 CJ헬로 인수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에는 결합 승인,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 주주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계약까지 체결을 했지만 정보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도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 차원에 앞다퉈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사업자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딜라이브와 T브로드 등이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여러 가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이 통신사들이 새로운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또 콘텐츠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제도입 여부가 결론이 나는 대로 이 인수합병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이 LG유플러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67%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0원 떨어졌고요. 1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으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인 MVP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공공기관 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MVP는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AI 상품과 또 대용량 스토리지 상품, 공공 전용 플랫폼 내 네이버 지도 API 상품 등을 추가하는 등 이 상품 라인업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AI 서비스 부문인데요.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의 음성 인식과 또 합성 기술과 얼굴 인식 서비스 등이 클라우드 상품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AI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전용 클라우드 포털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또 세금 계산서도 따로 발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공 전용 플랫폼만으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장기간 데이터 백업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상품, 아카이브 스토리지도 공공 전용 상품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는 대용량 데이터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는 이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지도 API 상품인 맵스도 이 공공 전용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이 위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맵스의 월별 사용량 쿼터는 고객이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요금의 한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 측은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 등 집행 예산이 정해져 있는 고객이 이 목적에 따라 적합한 이용 금액을 설정하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MVP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다 똑똑하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클라우드상에서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새로운 시도와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18% 상승하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카카오인데요. 키움증권이 카카오의 올해 광고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99%로 2%에 가까운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0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731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6%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연구원은 매출에서 광고와 콘텐츠 예상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커머스 부분에서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매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인력 증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또 광고 선전비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예상 대비 낮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부터 광고 분야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고의 성장세는 2분기 모멘텀 플랫폼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음 모바일 광고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 탭 등도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는데요. 연구원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인력 증강 계획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의 중심이었던 인력의 증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비용 확대가 예년에 비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광고 선전비도 매출 상승폭에 비해 증가폭을 컨트롤할 것으로 언급을 하면서 비용 컨트롤을 통한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에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이마트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 온라인 경쟁으로 인한 매출 부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75%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당 5,000원 빠졌고요.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부진한 할인점 매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6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할인점 기존 매출액이 8% 감소했고 우리를 포함한 시즌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또 총 이익률도 0.4%포인트 하락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인건비 인상분까지 더해지면서 이익 타격이 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스도 이전 대비 낮은 기존점 매출 증가율 2.4%를 기록하며 비용 효율 악화로 영업이익률이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온라인 사업부 역시 외형은 20% 증가했지만 광고 집행으로 손실폭이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이마트가 오프라인 방어와 비용 효율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할인점 총매출 8.2% 증가, 또 트레이더스 매출 30.6% 증가한 별도 총매출 5.1% 증가로 제시를 했는데요. 연구원은 할인점 매출은 오프라인 할인점 매출과 또 오프라인 매출이 포함된 수치로 오프라인 할인점 기존 매출 증가율이 0%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주요 사업 전략은 이탈하는 객수를 방어하기 위한 최저가 상품 제공, 또 점포 디지털화와 SKU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 또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거점화로 갈수록 심화되는 온라인 경쟁에 다방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어제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오늘 1.93% 하락하며 2%에 가까운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650원 빠졌고요. 3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명사고에 따른 부담과 함께 공장 가동 치질 우려 등으로도 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서 하나 대전 공장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측에 따르면 대전 사업장 추진기간 공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